늦가을 햇살이 아파트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옅은 먼지 빛을 받아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 앨범을 펼쳤다. 젊은 시절, 내 모습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해 보이는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과 딸. 아버지, 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들, 태현은 여전히 삐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닮았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랐다. 내 눈에는 희망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냉소와 불만이 가득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하려고. 나는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떼어내 태현에게 건넸다. 사진 속 어린 태현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었지? 태현은 사진을 대충 훑어보더니 다시 내려놓았다. 아버지, 지금이 불과 몇 년 전인데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에만 사시는 건 좋지만 현실은 좀 직시해야죠. 태현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늘 그랬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미래를 보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는 나에게 소중한 기억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었다. 현실은 내가 더 잘 알 텐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건 누구든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태현의 질문은 퉁명스러웠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앨범을 펼쳤다. 아들 녀석은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걸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해줬다고 생각했다. 헌신적으로, 그리고 묵묵히. 하지만 그는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내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더 힘들어. 아버지가 힘든 건 당연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늙으면 당연히 힘들어. 태현의 말은 비수처럼 찔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 아버지가 늙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태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왜 이렇게 저한테 툴툴거리는 거예요? 태현의 질문은 솔직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왜 아들에게 툴툴거리는 걸까? 아마도 그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성공과 행복을 바랐지만 그는 늘 좌절과 불만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는 늘 나를 밀어냈다. 아버지가 툴툴거리는 건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때문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태현은 내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늘 어색했다. 아내와 딸, 그리고 태현과 나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퉁명스러운 답변만 내놓았다. 내 딸, 지혜는 그런 태현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지혜는 태현의 아내, 수연과 함께 나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지만 태현의 냉랭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오늘 회사 일 어땠니, 태현아? 나는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태현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보통이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 글쎄요. 다들 똑같아요. 야근에, 스트레스에, 경쟁에. 태현의 말은 넋두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불만을 이해했지만 그는 늘 불평불만으로 일관했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태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 아버지가 내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현은 내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한테 너무 잔소리 마세요. 태현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하는 거다. 걱정은 됐어요. 그냥 혼자 놔두세요. 태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위로했다. 당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 태현이도 마음이 불편한 걸 거야. 마음이 불편하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꽁꽁 숨기는 걸까? 나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아내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며칠 후 나는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넉넉했던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고려하면 넉넉하지 않았다. 아,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은행 직원 김지수는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김지수에게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색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다. 아니, 그냥 통장 잔고 좀 확인하고 있었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김지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건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김지수는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혹시 대출이라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김지수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대출은 왜 필요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안 대답하셔도 됩니다. 김지수의 답변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아들이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내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태현은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혜는 분노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을 아들이 함부로 주물러 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수연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를 너무 믿었던 게 아니에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 나는 아들의 변명을 덮어주고 그의 잘못을 감싸주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아들의 행동이 정도를 넘어섰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실망하셨어요. 지혜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실망? 나는 아들에게 실망했는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가 나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혜는 내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에게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변호사는 나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는 변호사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 화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소송을 멈추고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나는 아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분노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지금 저를 협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아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나는 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피하고 싶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셔야죠.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었다. 나는 지혜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은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지만 나는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서울 시내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아버지, 힘드시죠? 지혜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지혜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고맙다, 지혜야. 나는 속삭였다.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기를 바랐다. 법원의 판결은 내 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되었다. 아들은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아들의 판결을 기뻐할 수 없었다. 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 화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어린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아들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 앨범을 덮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 아들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쓸쓸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늦가을 햇살은 여전히 아파트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